중국 정부가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하며 여행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11월 1일 기점으로 3주 만에 중국 여행 예약률이 7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엔저 효과로 일본 노선 여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규모의 경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 중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 무비자로 들어와. 15일 했던 걸 또 30일까지 늘렸고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 등등등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런저런 얘기보다도 오늘 여행주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곽정 파트너 오늘 여행주 가져오신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 무비자 관련 소식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중국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하는 데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관광과 무역을 통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는 그런 이제 속내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언제 들어왔었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18년도 경에도 한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드 때 아니에요? 사드 사태 때? 그때는 16년도. 16년이고. 네, 그래서 한 2, 3년 뒤쯤인 이제 18년도쯤에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어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에 국내 이제 방문하게 되면 또 다시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 했었는데 계속 좀 지리하게 이어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게임 쪽에서 이제 판호 허가를 해주면서 그때도 좀 들어왔었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교류가 진짜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말로는 한한령 이제 해제했어요라고는 아니지만 거진 지금 해제가 된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일본 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근데 이게 중국과 일본 이제 그 노선의 비중 자체도 이렇게 역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무비자와 항공 자유화에 그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정부가 만약에 번복 없이 이번 정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게 된다면 중국 이 시장 자체가 또 새로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2007년도가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연간 400만 명 수준이고 2018년도 일본 여행객 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754만 명으로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이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무비자 발급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이제 여행 관련 종목들로 낙수 효과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연차를 또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겨울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시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거리 중심의 여행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행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파생되어 있는 섹터들이 있죠. 항공이라든지 면세 이런 쪽까지도 같이 함께 순환매가 같이 낙수 효과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낙 지금 여행주 종목들 자체가 또 침체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반등세가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그래서 낙폭 과대주가 되겠네요. 잠시 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일단 관련주들 한번 고은배우과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쫙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확대로 인해서 여행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카지노 기업들 그리고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사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행사 관련해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0.18%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장중에 변동폭이 살짝 나왔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 1.7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여행이 확대되면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규모의 경쟁에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요.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2.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었고요. 지금 여행사들 가운데
가운데서는 참 좋은 여행이 전일에는 6%가량 상승하면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억을 했습니다. 다만 여행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낙폭이 나왔던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5%가량 상승하면서 최근의 추세가 좋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 온 외국 관광객들이 텍스프리를 받기 위해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행객들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흘러간다면 중국의 여행객들이 유입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행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위치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행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곽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다. 단연 여행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투어 하나투어. 가져갔는데요. 직관적으로 차트 보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한령이 2016년도부터 본격화됐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투어의 주가가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다 빠지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관측이 되고 있죠. 특히나 근래에서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던 구간이 약 9만 원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도 지금 이제 낙폭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점을 지금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이 조금만 나와주더라도 올 상반기 구간대까지는 회복세가 빨리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투어의 중국 여행 예약률은 어떨까 찾아봤습니다. 3주 만에 지금 11월 1일 기점으로요. 3주 만에 중국 여행 예약률이 75%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가려고 하는 분들 많네요. 네, 생각보다 그 평소 선호도가 이제 높은 글쎄요. 지역들이 장자제나 백두산, 상중성, 칭다오, 상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178%의 예약 증가율을 어이구야. 보였다고 하고요. 예.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자유여행 속성의 항공과 호텔 예약까지도 계속 물밀듯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이번에 이제 중국 여행 패키지나 개별 여행에 대한 이런 상품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20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과거에 하나투어 송출객 가운데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30% 정도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높았었던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패키지 송출객 수에 따른 그런 신상품 효과라든지 중국 시장 회복으로 올해보다 17% 정도 이제 늘어난 송출객 수가 예. 이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나투어가 그 시장의 매각으로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중간 배당도 지금 실시하는 등 배당 정책이 지금 또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이제 분석을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2년 정도 연속으로 흑자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가 8%에 가까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시세 차익을 하시기에도 그리고 또 배당을 이제 가져가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호 이사님 여행주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티웨이 항공을 갖고 왔는데요. 항공주, 예. 뭐 다른 얘기 잠깐만 간단히 드리면 여권의 이제 여권 파워를 얘기하는 헨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네. 헨리 지수가 뭐냐면 해당 국가의 여권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전 세계 1위가 이제 싱가포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도 저 밑에 있거든요. 여권 파워 지수가. 음. 그 여권 파워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아. 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중국이 지금 무비자 우리나라 입국 허용한 거는 사실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티웨이 항공을 고른 이유는 일단 뭐 LCC 최초로 이제 인천, 중국, 베이징 다싱 노선을 신규 취항을 했죠. 얼마 전에. 네. 다싱이라는 건 이제 공항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비자보다도 항공 자유화라는 어떤 그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항공사들의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림당과 지주사죠. 티웨이 항공의 예림당과 대명 손우그룹의 경영권 분쟁 이슈 이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 티웨이 항공의 주가를 좀 글쎄. 핫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투어, TA 항공 이 두 여행 항공 뭐 같이 묶어서 가는 거니까 이 두 기업을 오늘 또 두 번째 이슈로 좀 소개가 됐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